오늘 집에 꼭 들려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애들 학원 상담 가야 돼서 못 갈 것 같아요. 오늘은 꼭 와야 돼. 엄마가 너희한테 하는 마지막 말이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잘못한 게 없다고 잘 생각해 보거라. 잘못한 게 정말 없는지, 그리고 사진 보니 너희는 여행 다니며 즐겁게 잘 사는 것 같더구나. 엄마 빼고 여행 다녔어.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단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엄마! 이런 결정하신 거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내가 후회할 게 뭐가 있니? 너희한테 마지막 자존심마저 구기며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후회할 일 없을 테니 이제 가거라.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72세 김정희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김정희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정희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2이 됐어요.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린 시절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죠. 김정희 학생 맞습니까?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 저 집 친척들 집을 전전하며 자랐어요. 큰아버지 집에서 일주일, 고모네 집에서 한 달.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면서 이겨내야 한다. 반드시 이겨내고 행복해져야 한다는 다짐을 했었죠. 19살이 되던 해, 더는 남의 집살이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있던 고모네 집을 나와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고 재봉틀을 다루는 게 너무 서툴러서 반장님한테 얼마나 많이 혼났던지. 야, 정희!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냐? 매일같이 들리는 반장님의 호통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하지만 그때 만난 영숙이는 제게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이야. 처음엔 다 그래. 너 손재주 좋던데 이거 한번 해볼래? 내가 천천히 알려줄게. 항상 먼저 다가와 따뜻하게 챙겨주던 영숙이가 있어 힘든 공장 생활도 즐거웠어요. 점심시간이면 영숙이랑 공장 뒤편 작은 평상에 앉아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죠. 정이야, 이거 맛있어. 한번 먹어봐. 서로의 반찬을 나누며 웃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25이 되던 해에 지금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제 남편을 만났어요. 공장에 원단을 납품하러 오던 남편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면서 매일같이 찾아왔죠. 정희 씨, 저랑 밥 한 끼 하시죠? 제가 아는 맛있는 국수집이 있는데. 처음엔 정말 귀찮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더운 날이면 시원한 음료수를 사들고 오는 그의 꾸준한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상우 씨, 제가 뭐가 그리 좋으세요? 제가 묻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희 씨가 미싱 앞에서 일할 때 보면 너무 예뻐요.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하지만 결혼까지 가는 길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봉제 공장 다니는 애를 며느리로 들일 순 없어. 너 미쳤어? 시어머님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거든요. 어머님, 정희 정말 성실하고 마음씨 고운 애예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남편이 아무리 설득해도 시어머님은 완강하셨죠. 내가 너를 그렇게 공부시키고 키운 게 공장 다니는 애하고 결혼하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때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희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결국 시어머님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셨고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뒤에 첫째 준석이를 낳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예쁘죠?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그 떨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년 뒤에는 미란이가 태어났고 우리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어요. 아이들 교육에는 모든 걸 쏟아부었죠. 야근하고 돌아와서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주말엔 도서관에 데려갔죠. 엄마, 나 오늘 시험 만점 받았어. 이렇게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마다 온갖 고생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준석이가 서울대 합격 소식을 들고 왔을 때는 얼마나 기뻤던지. 엄마, 제가 해냈어요. 아들이 달려와 안기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미란이도 연세대에 합격했죠. 두 아이 모두 명문대에 들어가고 졸업할 때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도 그때는 저를 완전히 인정해 주셨어요. 정희야,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고생했어. 그 말을 듣는데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영숙이와의 우정은 30년이 넘도록 이어졌어요. 영숙이는 혼자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죠. 서로의 자식들 키우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일상까지 나누는 친구였죠. 영숙이의 딸 수아는 제게는 친딸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모, 저 취업했어요. 제일 먼저 이모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수아가 기쁜 소식을 전해올 때면 제 자식의 일처럼 기뻤답니다. 우리 수아, 정말 대단하다.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날들이었죠. 그런데 5년 전 갑자기 찾아온 남편의 심장마비는 저의 행복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평소처럼 퇴근하고 들어와 저녁을 먹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여보, 괜찮아요? 여보,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여보, 제발 일어나 봐요. 제발. 아무리 울부짖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준석이와 미란이가 제 양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제 마음의 기둥이었던 영숙이마저 유방암 선고를 받았어요. 정희야, 나 무서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영숙이는 늘 웃으려 했죠. 괜찮아, 영수가. 내가 있잖아. 너라면 꼭 이겨낼 거야. 하지만 병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빠르게 진행됐고 결국 영숙이는 떠나고 말았어요. 정희야, 수아 좀 부탁해. 영숙이의 마지막 부탁을 들으며 저는 또다시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장롱 속에 보관해둔 옛 사진들을 꺼내보곤 합니다. 봉제 공장에서 영숙이와 찍은 사진, 결혼식 날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의 사진, 아이들의 졸업식 사진.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아픔도 있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진 제 모습을 보며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이모하며 저를 잘 따르던 영숙이 딸 수아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준석이와 미란이의 든든한 엄마로 남고 싶었거든요. 그게 하늘나라에 있는 영숙이와 남편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요? 그 후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슬픔을 잊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아직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있어서 든든하단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준석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첫 만남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지라고 합니다. 수줍게 인사하던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떠나면서 남겨준 보험금이랑 제가 평생 모아둔 돈으로 50평대 아파트를 장만해줬죠.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들이 미안해하는 눈치였지만 전 괜찮다고 웃어 넘겼어요. 됐어. 우리 아들 며느리 예쁜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너희는 앞으로 잘 살아만 주면 돼. 그리고 2년 뒤에는 딸도 시집을 갔어요. 40평대 아파트 전세금을 지원해줬죠. 엄마, 저희가 천천히 모아서 할게요. 미란이가 말렸지만 전 제 자식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했어요. 내 아빠가 남겨주신 돈도 있는데 엄마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주고 싶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그게 어미의 마음이었죠. 처음 얼마간은 괜찮았어요. 준석이네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렸어요. 미란이도 시간 날 때마다 찾아왔죠. 어머니, 저희가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렇게 연락이 오면 그 주는 장을 보느라 분주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좋아하는 호박전, 미란이가 좋아하는 낙지볶음. 밤새워 준비해도 피곤한 줄 몰랐죠. 엄마, 이거 내일도 먹고 싶은데 좀 싸주면 안 돼요? 그렇게 애교 부리던 미란이가 그립네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쌍둥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아들네는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설날이면 제일 먼저 와야 할 아들, 딸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핑계뿐이었어요. 어머니, 애들이 아파서요. 엄마, 이번엔 애들 데리고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명절 며칠 전부터 시장 보고 음식 준비하면서도 올까 말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결국 차례상 차리고 혼자 절하면서 눈물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쌍둥이 손주들은 벌써 7살인데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영상통화로나마 보고 싶어서 전화하면 어머니, 지금 애들 학원 가야 해서요. 하고 끊어버리죠. 미란이네 아이도 5살이 됐는데 몇 번 보지도 못했어요. 아파트 사주고 전세금 지원해준 게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돈으로 자식들 곁을 사려 했던 제가 어리석었나 봐요. 그렇게 자식들한테 서운한 날들이 쌓이면서 실망감도 커져갔어요. 그리고 허리가 불편해서 혼자서 집안일 하는 게 힘들어져서 가사도우미를 1년 정도 고용을 했어요. 가사도우미 박 씨는 1년 동안 저희 집에서 일을 하면서 제 자식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사모님, 자제분들을 사진으로만 봤는데 참 훌륭해 보이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한 번은 박 씨가 청소하다가 옛날 앨범을 봤나 봐요. 사모님, 자제분들 아기 때 사진 보니까 참 예쁘네요. 지금은 얼마나 더 잘 되셨을까 궁금하네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영숙이의 딸 수아였어요. 매주 찾아와서 저와 함께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죠. 이모,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힘들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곤 해요. 친자식보다 더 자주 보는 수아를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죠. 지난번에는 수아가 제 생일에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이모, 생신 축하드려요. 저랑 같이 촛불 끄실래요? 그 순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아들, 딸인 준석이와 미란이는 문자 한 통으로 끝냈는데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칠순이 다가오니까 주변에서 잔치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정이야, 너는 잔치 어떻게 할 거야? 아들, 며느리가 크게 해준다며?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괜히 웃으며 넘겼어요. 솔직히 말도 못 꺼내봤거든요. 그러다 용기를 내서 준석이한테 물어봤죠. 준석아, 엄마 곧 칠순인데. 떨리는 마음으로 꺼낸 말에 돌아온 건 싸늘한 대답뿐이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보내면 되죠 뭐. 요즘 누가 잔치까지 해요. 어머니도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친구들 모임에 가면 다들 자식 자랑으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칠순잔치 준비한다고 장소 알아본대.
우리 딸은 호텔 뷔페 예약해줬어. 나는 손주들이 춤추면서 노래 불러줬는데 어찌나 이쁘던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전 그저 아, 우리 애들은 바빠서. 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친구가 준석이하고 미란이는 그렇게 좋은 아파트 해줬는데 왜 그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땐 정말 숨고 싶었어요. 밤마다 옛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요. 재봉틀 앞에서 밤새워 일하면서도 아이들 학원비 대느라 행복했던 그때, 남편과 함께 아이들 등하굣길 배웅하던 그때, 준석이가 서울대 합격했다고 좋아하던 날, 미란이가 첫 월급으로 사준 스카프를 들고 환하게 웃던 날, 돈이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돈은 있어도 마음이 가난해진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미란이네 아파트 근처를 지나다가 잠깐 들르려고 했어요. 현관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죠. 엄마,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전에 한 번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을 먹는데 그릇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주아가 이모, 제가 잔치 준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할 때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내 자식들에게 바라는 걸 남의 자식에게 받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주아야, 이모가 널 낳았어야 했는데. 농담처럼 던진 말인데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 민망했어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너무 많이 바랐던 걸까요? 돈으로 자식들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나 봐요. 때론 그 아파트들을 사주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조건을 달려볼 걸 그랬나. 한 달에 한 번은 보자든가, 명절엔 꼭 오라든가. 이런 생각하는 제가 너무 삐뚤어진 걸까요? 매일 창밖을 보며 생각해요. 준석이 어릴 때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밤새 아들 곁에서 손잡아주며 우리 아들, 엄마가 꼭 지켜줄게 했던 게 생각나요. 그리고 미란이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다투고 와서 울 때면 꼭 안아주면서 우리 딸, 엄마가 있잖아 하고 달래줬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의 아픔도 기쁨도 알 수가 없네요. 자식들에게 돈은 줬지만 마음을 주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나 봐요. 너무 아껴주기만 하다가 서로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자식들이 차려주는 칠순잔치 같은 건 바라지도 않게 되고 그저 가끔, 정말 가끔이라도 얼굴 보고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죠. 늦은 시간 아들의 전화는 흔치 않은 일이었기에 놀랐어요. 어머니, 이번 칠순 하와이로 가족여행 가는 게 어떠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간다고? 정말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네, 미란이랑도 얘기해봤는데 다들 좋대요. 애들도 다 같이 데려가고요.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 누워 자꾸만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준석이네 쌍둥이들이 해변에서 뛰어노는 모습, 미란이네 막내가 모래성을 쌓는 모습, 손주들 5살, 7살 먹도록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는데 이제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아에게 전화했어요. 수아야, 이모한테 기쁜 일이 생겼어. 수아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금방 알더라고요. 이모, 목소리가 너무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와이 여행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나 기뻐하던지 바로 달려온다고 하더니 정말 1시간도 안 돼서 제 집에 와 있었어요. 이모,
하와이는 제가 가봐서 잘 알아요. 어느 호텔이 좋은지, 뭘 봐야 하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수아는 자기 일처럼 신나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와이키키 비치가 어떻고 할레이바 타운은 어떻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그 모습이 꼭 미란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미란이도 어릴 때는 저렇게 제잘제잘 떠들며 제 곁을 맴돌았는데 말이죠. 다음 날은 수아랑 가사도우미 박 씨랑 함께 여행용품점에 갔어요. 사모님, 이거 보세요. 하와이는 자외선이 세다고 하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꼭 사야 해요. 두 사람이 이것저것 골라주는 물건들을 담으면서 마음이 더욱 부풀었어요. 큰 캐리어를 사고 비치용 모자도 샀죠. 손주들 선물로 줄 인형이랑 과자도 골랐어요. 한밤중에 일어나 옷장을 열어보기도 했어요. 작년에 수아가 사다 준 원피스가 있었는데 그게 하와이 날씨에 딱 좋겠다 싶어서요. 옷을 꺼내 거울 앞에 대보면서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가기 전부터 너무 설레서 그랬나 봐요. 밤새 여행 가방을 꾸리고 준비물 목록을 작성하고 마치 수학여행 가는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이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 미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기, 뭔가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였죠. 응. 왜? 무슨 일 있니? 혹시 하와이 여행 비용 얼마 정도 나올까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니? 그게 오빠도 그렇고 저도 애들이 있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지출이 생각보다 커서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오빠하고 저희 가족 하와이 여행 경비 좀 부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덜덜 떨렸죠. 내 생일인데, 내 칠순인데, 50평대 아파트를 사준 아들, 40평대 아파트 전세금을 지원한 딸. 그렇게 큰 돈을 줬는데, 내 생일 여행 비용조차 부담스러워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일단 알았다. 겨우 이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죠. 박 씨가 차려준 저녁 밥상은 그대로 식어갔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 된 걸까? 아님 내가 자식들에게 뭔가를 너무 바라는 걸까?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다음 날 아침 준석이한테 전화했어요. 밤새 연습한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준서가 하와이 여행은 취소하자.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들은 너무나 쉽게 그래요? 그럼 다음에 가요. 하고 말하더군요. 그 다음에라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가 몇 번이나 있었나.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약속이었는데 말이죠. 수아가 찾아왔을 때는 이미 캐리어를 치워두고 난 뒤였어요.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수아 앞에서는 더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수아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모, 제가 칠순잔치 준비해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 서러워져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결국 수아와 함께 칠순잔치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어요. 수아는 제 칠순잔치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줬어요. 이모, 제가 있잖아요. 잔치 준비 제가 다 할게요. 식당도 알아보고 답례품도 준비하고요. 수아는 제 딸보다 더 딸 같았어요. 이모, 이 호텔 뷔페가 좋대요. 가격도 적당하고 주차장도 넓어서 손님들 주차도 편할 것 같아요. 수아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죠. 칠순잔치 초대장을 쓰면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자식들 이름을 넣을까 말까. 결국 넣지 않기로 했죠. 어차피 오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애들 자리는 비워뒀고 초대장을 문자로 보냈죠.
이모, 초대장 보냈으니 언니 오빠 꼭 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해 주는데 그 말이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칠순잔치 당일 새벽부터 눈이 떠졌어요. 시계를 보니 4시도 채 안 됐더라고요. 잠을 더 자려고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오질 않았죠.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장롱을 열어 한복을 꺼내 걸어두었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데 아직 어둠에 잠긴 거리가 제 마음처럼 적막해 보였어요. 새벽 5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어요. 준석이 번호에 손가락이 멈칫했다가 이내 내려놓았죠.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미란이한테도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죠. 어제까지만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치인 것 같았어요. 7시가 되자 수아가 도착했어요. 이모, 오늘은 공주님처럼 꾸며드릴 거예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수아를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데 수아가 정성스레 화장을 시작하더라고요. 이모, 눈 좀 감으세요. 아이섀도우 해드릴게요. 수아의 부드러운 손길이 눈가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찡했어요. 이모, 이제 눈 떠보세요. 거울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 이모 우시면 안 돼요. 화장 다 번져요. 수아가 재빨리 티슈를 가져다 주며 눈가를 닦아주었죠. 미안해. 이모가 자꾸 울어서. 괜찮아요. 다시 해드릴게요. 수아는 또다시 꼼꼼하게 화장을 고쳐주었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는 마치 예전에 제가 된 것만 같았어요. 연보랏빛 치마 저고리가 참 고왔죠. 정말 고우세요. 마치 궁중 드라마에 나오는 중전마마 같아요. 수아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영숙이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칠순잔치가 열리는 호텔 뷔페에 도착하자마자 분주해졌어요. 가사도우미 박 씨가 먼저 와서 음식이랑 손님들 드릴 답례품 준비를 다 해놓았더라고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겨놨어요. 박 씨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손님들이 하나둘 오시기 시작하면서 입구 쪽으로 자꾸 시선이 갔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가 절로 돌아갔죠. 어머, 청이야. 오늘 너무 곱고 이쁘다. 아들, 며느리는 아직 안 왔어? 친구들이 물을 때마다 가슴이 콕콕 쑤셨어요. 애들이 좀 바빠서.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는 손주들은? 하고 물어볼 때는 목에서 말이 나오지 않아 그저 웃음으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죠. 보통 칠순잔치에서는 자식들의 축하 영상이나 편지 낭독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잔치는 그런 것 하나 없이 밍밍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정이야, 우리 아들이 편지 읽어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말이죠. 그때 수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모님을 30년 넘게 지켜본 조카입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이모님은 저에게 친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제가 힘들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죠. 저희 온기이자 빛이신 분입니다. 수아의 즉석 축사를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모님께서는 늘 남을 위해 사셨어요.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또 저 같은 조카를 위해서도. 이제는 이모님 자신을 위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수아가 이토록 마음을 쓰는데 내 피부치들은 왜 이럴까?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아들, 딸의 연락이 와 있지 않을까 해서 핸드폰을 켜고 SNS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딸 미란이의 SNS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준석이네 가족과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순간 믿기지 않아 사진을 보고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하와이는 비싸서 돈이 부담된다면서 저보고 여행 경비를 부담하라던 자식들이 자기들끼리는 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때 옆에서 같이 사진을 본 박 씨가 물을 가져다 주며 사모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서럽더라고요. 이틀 뒤 미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날따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가 왜 이리 가시처럼 들리는지 우리 애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너 준석이네 하고 하와이 여행 갔다 왔다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그걸 어떻게? 칠순잔치에는 안 오고 돈 달라는 전화는 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게 준석 오빠 회사에서 지원해줘서. 변명하는 말이 이어졌지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됐다. 이제 알겠다. 너희한테 내가 뭔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50평대 아파트, 40평대 아파트 전세금. 그렇게 큰 돈을 줘놓고도 이제는 애들 학원비까지 달라고 하니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준석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 미란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다 뭐였을까? 내가 평생 쏟아부은 정성이 이런 걸까?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주고 이해하려 했던 내가 바보 같았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고는 수아는 더 자주 찾아왔어요. 이모, 주말에 꽃꽂이 배우러 가요. 제가 신청해뒀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챙겨주는 수아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피가 섞여야만 가족은 아니구나.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말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사도우미 박 씨랑은 같이 장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이야기도 나눴어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행복하더라고요. 수아가 주말마다 와서 같이 밥도 해먹고 영화도 보고 한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가끔 전화만 하고 돈 이야기만 했죠. 그래도 수아와 박 씨 덕분에 자식들의 그런 태도에도 마음이 덤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더는 기대하지 않으니 덜 아프더라고요. 창밖에 떴다 지는 달을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했죠. 이제 자식들하고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뭔가 결정을 해야 돼. 마음을 다잡는데 꼬박 열흘이 걸렸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연습했죠. 이제 그만하자. 이제는 끝내자. 떨리는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수아한테 먼저 의논했어요. 수아야, 이모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평소처럼 주말에 찾아온 수아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조심스레 꺼냈죠. 난 널 친딸로 입양하고 싶어. 순간 수아의 손에서 커피잔이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이모, 내 허락이 필요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수아는 한참을 울었어요. 전 이미 마음으로는 이모 딸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모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수아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저도 울컥했죠. 근데 준석 오빠랑 미란 언니가 괜찮아. 이제는 내가 선택할 거야.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결심이 서자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았어요. 어르신, 확실히 결심하신 거 맞으십니까? 변호사가 재차 물었죠. 네. 제 자식들은 이미 충분한 재산을 받았어요. 이제 남은 건 전부 제 딸이 될 수와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까만 도장을 꾹 누르는데 손이 떨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준석이와 미란이에게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에 꼭 와라. 애들 학원 상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미란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돌리려 하자 단호하게 말했죠. 마지막이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니까 꼭 와라. 제 목소리에 담긴 단단함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토요일 오후 2시 거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준석이 부부가 먼저 왔고 곧이어 미란이네도 도착했죠. 애들은 어쩌고 왔니? 묻는 제 말에 시어머니께 맡기고 왔어요. 라고 하는데 괜히 쓴웃음이 나더라고요. 내가 칠순잔치 때는 오지도 않더니. 앉아라. 소파에 마주 앉은 자식들을 보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준석이가 서울대 합격했다고 좋아하던 날, 미란이가 첫 월급으로 선물 사왔던 날. 그때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꾹 참았어요. 우선 너희들 하와이 여행은 재미있었니? 제가 던진 말에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준석이와 미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죠. 어머니, 그게 준석이의 말을 자르고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명절이나 내 생일에는 못 온다고 거짓말하면서 너희들끼리는 참 잘 놀러 다녔더구나. 어머니, 이 말씀하시려고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려 있더라고요. 아니, 할 말이 더 있다.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한 서류야. 너희한테 줄 재산은 이제 없어. 50평대 아파트, 40평대 전세금으로 너희 몫은 충분히 줬다.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미란이가 소리를 지르려는데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었죠. 난 수아를 법적으로 딸로 입양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모두 수아에게 상속하기로 했어. 순간 준석이가 벌떡 일어나 탁자를 내리쳤어요. 엄마! 제정신이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조용히 하고 내 말부터 들어.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소리를 지른 것 같았어요. 그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가 너희보다 100배, 1000배 더 자식 노릇했어. 내 생일에 너희는 어디 있었어? 명절에는? 그리고 허리 수술하고 입원해 있을 때 간호한 게 누군데? 너희는 그때도 없었어. 항상 수아가 옆에 있었지. 미란이가 수아를 노려보며 도끼를 품었어요. 전현이 엄마를 뭘로 만든 거야? 재산 노리고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손이 미란이의 뺨을 향해 날아갔어요. 거실에 찰싹 소리가 울렸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니? 남 욕하고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준석이 부부와 미란이 부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날아왔죠. 후회. 내가 후회할 게 뭐가 있니? 너희한테 마지막 자존심마저 구기며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엄마, 정말 이제 우리가 엄마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란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잠시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그동안 저한테 거짓말하고 여행 다니며 찍은 사진들과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니 정이 확 떨어졌죠. 그래.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희도 이제 나 같은 늙은이 신경 쓰지 말고 여행도 거짓말하면서 다니지 말고 편하게 살 거라. 이제 정말 끝이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수아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그 말에 더 서럽게 울었어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통보를 하고
다음 날부터 정신없이 바빴어요. 새 집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하고 수아가 일일이 발로 뛰어다니며 도와줬죠. 엄마, 여기 좋아요. 햇빛도 잘 들고 공원도 가까워요. 수아가 추천해준 아파트는 정말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베란다에 작은 텃밭도 만들 수 있었어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주소도 바꾸고 모든 걸 새로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준석이와 미란이가 소란을 피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조용했어요. 아마도 재산 상속 배제라는 게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나 봐요. 돈, 결국 돈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을까.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입양이 최종 승인됐다고. 수아와 함께 법원에 가서 서류를 봤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딸이야, 수아야. 수아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수아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결혼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매일이 행복했어요. 드레스 고르러 다니고 예물 고르러 다니고. 엄마, 이 드레스 어때요? 수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 날 혼주 단상에 섰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신부 측 어머니 김정희. 그 소개를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객들이 신부 어머님이 참 고우시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수아가 사위와 함께 촛불을 켤 때, 꽃다발을 던질 때, 순간순간이 다 눈물겹도록 소중했어요. 이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구나.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1년이 지나고 수아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을 때는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엄마,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달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병원에 같이 가서 초음파 사진 볼 때는 또 울었어요. 작은 콩알 같은 우리 손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준석이와 미란이가 애를 가졌을 때보다 더 벅찬 감정이 들었어요.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밤새 아기를 안고 있었죠. 우리 손주 예쁘죠? 하면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주변에서 아기가 할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괜히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피가 안 섞였다고 해도 말이죠. 요즘 우리 집은 주말마다 시끌벅적해요. 아침부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아와 사위, 그리고 손주의 발소리가 집 안 가득 울리죠. 엄마, 우리 왔어요. 수아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사위는 들어오자마자 거실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어머님, 여기 전등이 깜빡이는데 제가 고쳐드릴게요. 하면서 도구를 꺼내들어요. 손주는 제 무릎에 앉아 조잘조잘 유치원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누가 봐도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작은 손주가 우리 할머니가 최고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면 혈연이란 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 따뜻한 정이 이어주는 거더라고요. 저녁이면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어요. 수아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서 솔솔 퍼지고 사위는 상을 차리고 손주는 수저를 놓으며 돕죠. 엄마, 이거 맛이 어때요? 엄마한테 배운 대로 했는데. 수아가 걱정스레 물으면 우리 딸이 이제 제법이네. 하며 등을 쓰다듬어 줘요. 가끔 늦은 밤 창밖의 달을 보며 남편 생각이 나요. 여보,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영숙이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영수가 내가 남겨준 선물이 이렇게 크네. 수아가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해. 그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분명 흐뭇해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준석이와 미란이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어요. 명절 때마다 문자도 오고 가끔은 전화도 걸어왔죠. 하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이미 충분한 것을 주었고 이제는 제 삶을 살 차례니까요. 수아가 가끔 물어보곤 해요. 엄마, 후회 안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요. 아니, 전혀. 오히려 이런 결정을 진작하지 못한 게 후회돼. 정말이에요. 자식이라는 이름에 묶여 살았던 지난 날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어찌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새벽에 일어나 베란다의 화초들에게 물을 주면서 생각해요. 예전에는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돈 모은다고, 이런 소소한 행복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화초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것.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었네요. 요즘은 취미 생활도 많아졌어요. 수아가 추천해준 도예교실에 다니면서 도자기도 만들고 인근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도 듣고 있죠. 엄마, 요즘 너무 젊어지신 것 같아요. 수아가 그렇게 말할 때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요. 진작 이렇게 살 걸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감사해요. 얼마 전에는 동창회에 갔다 왔는데 친구들이 놀라더라고요. 정희야,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얼굴이 너무 편해 보여. 그럴 만도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않으니까요. 돈 달라는 전화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고 명절 때 올까 말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수아네 가족과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에 가서 손주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조개도 줍고 한라산 둘레길도 걸었죠. 밤에는 다 같이 모여 앉아 웃으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제 인생의 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단 걸.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그런 관계. 그게 바로 가족이고 행복이었네요.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남은 생은 이렇게 살려고 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라는 타이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김정희로 살아가려고요. 수아와 함께, 손주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면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기까지 김정희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그건 우리 세대의 오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것 같네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자식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 이제는 우리 자신의 행복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김정희님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도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축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황혼이 진정한 행복으로 물들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